2022년형 아이폰 14는 가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만 이미 여러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4 시리즈에 대해 유출된 루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폰 12부터 디자인이 각진 깻잎통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모델 라인업도 4개로 굳어졌었는데요. 바로 6.1인치의 아이폰 기본 모델과 5.4인치의 아이폰 미니 모델, 그리고 6.1인치의 아이폰 프로 모델과 6.7인치의 아이폰 프로 맥스 모델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이폰 미니의 판매량이 영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아이폰 미니는 13을 마지막으로 단종될 것이라고 하며 아이폰 14는 미니 대신에 6.7인치의 대형 모델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라인은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맥스, 프로 라인은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4 프로 맥스 이렇게 4개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폰 14 맥스가 아니라 아이폰 14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어쨌든 고객들이 작은 디스플레이보다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애플에서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라인업에 변경을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애플에서도 대형 사이즈의 스마트폰에 집중을 할 것 같네요. 대형 디스플레이를 사고 싶지만 프로 맥스의 고스펙과 가격이 부담이고 무엇보다도 프로 맥스의 육중한 무게가 겁나는 분에게는 아이폰 14 맥스 혹은 플러스도 괜찮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페이스 아이디가 적용되면서 얼굴 스캔을 위한 전면 노치는 어느덧 아이폰의 아이덴티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안드로이드에는 전면에 구멍 하나만 뚫어놓은 펀치홀 디자인이 일반화된 지 오래고 심지어 UDC라고 해서 구멍마저 보이지 않게 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아이폰의 노치는 디자인적으로도 보기 좋지 않을 뿐더러 화면을 많이 가리게 되어서 불편함이 컸습니다. 드디어 5년 만에 노치를 없앤 디자인이 아이폰 14 프로 모델에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동그란 구멍과 길쭉한 모양의 구멍이 2개 뚫리는 디자인으로 전과 다르게 확실히 화면의 손실률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프로가 아닌 기본 라인업들은 이전과 똑같은 두꺼운 노치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하네요. 아이폰 14는 프로 모델을 중심으로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메인 카메라인 광각 카메라가 기존의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이 4800만 화소 카메라에는 밝은 낮에는 4800만 화소를 모두 쓰지만 광량이 부족할 때에는 4개의 화소를 하나로 합쳐서 1200만 화소의 사진을 찍는 픽셀 비닝 기능도 포함됩니다. 4개의 화소를 하나로 합쳐서 크게 쓰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저조도에서도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역시 이미 갤럭시 S 시리즈에서는 도입되어 새로울 것은 없는 기술입니다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나 완성되었는지가 관건이겠네요. 아무튼 이 메인 카메라의 업그레이드 때문에 프로 모델은 카메라 범프도 더 두껍고 넓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메인 카메라 말고 셀피 카메라도 기존의 f2.2에서 f1.9의 조리개로 개선되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더 밝은 결과물을 남길 수 있게 되며 자연스러운 배경 흐림 효과도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라인업에 추가된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 초점 기능이 셀피 카메라에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통화나 화상회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셀피 카메라의 성능도 메인 카메라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대세인 것 같네요. 이번 6월에 WWDC에서 공개된 iOS 16에는 아이폰의 잠금 화면을 커스터마이즈하는 기능이 소개되었는데요. 이건 애플워치의 잠금 화면을 커스터마이즈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 최신의 애플워치 7도 화면 상시 켜짐인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지원하죠. 아이폰 14 프로에도 이런 화면 상시 켜짐 기능이 지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잠금 화면에서는 프레임 속도를 크게 낮추는 방식으로 상시 켜짐을 지원하고 이로써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만을 간략하게 표시해 둘 수 있는 잠금 화면 커스터마이즈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AOD는 갤럭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원해왔던 기능이라서 역시 대단한 성능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애플에서는 어떤 깔끔한 UI로 AOD 화면을 구현하게 될지가 관건일 것 같네요. 이미 iOS 16 베타가 공개되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는 실제로 AOD 환경에서 사용을 해봐야지 체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에 테두리를 두르던 베젤도 약간 더 얇아진다고 하며 상하단의 비율도 기존의 19.5대 9에서 20대 9로 조금 더 위아래로 길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앱 개발자들이나 신경 쓸 부분이고 사용자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은 예상대로 i16 바이오닉을 탑재하게 되는데 기본 모델 라인인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맥스는 아이폰 13에 썼던 A15를 그대로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 세대의 AP를 1년 뒤에도 그대로 쓰는 건 전에 없던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난 때문이라고도 하는데요. 물론 A15 바이오닉도 충분히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이번에 새로 공개되는 A16은 이전 A15보다 무려 40%나 성능이 향상이 되고 배터리 사용시간도 2시간 10분이나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안 그래도 애플의 성능이 넘사벽으로 안드로이드 진영을 추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A16은 정말 역대급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기존에 A15를 써야 하는 일반 모델 사용자들은 많이 아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일반 모델에서도 램 용량을 6기가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하는데요. 아이폰 13에서는 프로 모델들만 6기가 램을 탑재했고 일반 모델들은 4기가 램을 탑재했었는데 아이폰 14는 프로 모델뿐 아니라 기본 모델에도 6기가 램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램 역시 기존보다 처리 속도도 1.5배 더 빠르며 전력 효율도 최대 30%가 더 높아져서 똑같은 A15를 쓰더라도 아이폰 13보다는 확실한 성능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애플은 아이폰 14 일반 모델의 경우 기존의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프로 모델은 가격을 $100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를 반영해서 예측해본 아이폰 14의 모델별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폰 14 일반 모델은 $799고 이건 하나로 108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맥스는 여기서 $100가 추가된 $899, 가격이 인상되는 아이폰 14 프로는 $1099로 약 148만원이 예상되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1199로 약 162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요새 원달러 환율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국내 가격은 더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오는 9월에 공개될 아이폰 14와 관련하여 유출가들이 이야기한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단은 프로 모델 기준으로 노치 디자인 삭제와 더불어 강력한 A16을 탑재하게 되고 그리고 메인 카메라 업그레이드까지 대폭적인 성능 향상이 기대되는데요. 그만큼의 가격 상승도 동반되기 때문에 실구매자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아직은 프로 모델의 무게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 역시 프로 모델 대신에 일반 모델을 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프로 모델의 체중 감량에 성공을 했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프로에 비해 일반 모델의 업그레이드가 미미한 수준인데 특히 1년 전 모델의 AP를 우려먹는 것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일반 모델의 빅사이즈 버전인 아이폰 14 맥스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기존의 미니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네요. 오늘 말씀드린 소식은 유출러들과 해외 IT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편집했고 실제로 출시되기 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9월에 아이폰 10모델 출시를 기대하며 행복 회로를 돌리시는 데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